손흥민이 현지 아스널 팬들에게 도 넘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죠. 토트넘 호스퍼는 15일 오전 4시에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수년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에 0대2로 패배했는데요. 이로 인해 토트넘은 4위 아스톤 빌라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불발되었죠. 아스널 팬들은 경기를 앞두고 라이벌팀 토트넘을 응원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맨시티와 아스널의 우승 경쟁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맨시티의 승점은 85점, 아스널은 86점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였어요. 심지어 아스널의 공격수 카이 하베르츠는 난 토트넘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될 것이라며 응원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오히려 맨시티를 응원했어요. 이유는 토트넘이 승리할 경우 아스널이 20년 만에 리그 우승을 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었죠. 토트넘 팬들은 차라리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불발되더라도 아스널의 리그 우승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선발 출전했어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을 좌우 측면에 배치하고 제임스 매디슨을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했죠.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친 양팀은 후반에도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팽팽한 흐름 속에서 균형을 깬 팀은 맨시티였습니다. 후반 6분에 베르나르두 실바부터 시작한 공격이 케빈 더 브라위너를 거쳐 엘링 홀란이 문전에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넣었죠. 변수는 후반 24분에 발생했어요. 에데르송 골키퍼가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충돌하며 부상을 당했고 맨시티는 스테판 오르테가 골키퍼를 투입했죠. 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오르테가 골키퍼는 교체 투입 직후 데얀 콜루셉스키의 슈팅을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손흥민도 오르테가의 선방에 좌절했죠. 후반 40분 맨시티가 후방에서 실수를 범하면서 존슨이 공을 탈취했고 곧바로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 넣었어요. 손흥민은 오르테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했지만 슈팅이 막히면서 득점에 실패했죠. 맨시티는 추가골을 넣으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어요. 후반 추가 시간 페드로 포로가 제레미 도쿠를 막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헌납했고 홀란이 이를 처리해 멀티골을 기록했죠. 결국 경기는 맨시티가 2대0으로 승리하며 종료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90분 풀타임을 뛰면서 슈팅 4회, 유효 슈팅 2회, 결정적 기회 미스 2회, 볼터치 43회, 패스 성공률 93%, 경합 9회 중 3회 성공, 턴오버 10회를 기록했어요.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평점 5.9점을 부여하며 포로와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매겼어요. 아스널은 맨시티의 승리로 리그 우승 가능성이 좌절되었습니다. 리그 종료까지 한 경기를 남긴 시점에 맨시티는 승점 88점으로 1위에 아스널은 86점으로 2위에 머물렀죠. 리그 최종전에서 맨시티는 웨스트햄과 아스널은 에버턴과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맨시티가 웨스트햄에 승리한다면 자동적으로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이에 아스널 팬들은 분노했고 화살이 손흥민에게 향했어요. 영국 데일리 메일은 아스널 팬들은 맨시티의 승리 속에 큰 기회를 놓치고 아스널의 우승 타이틀 꿈을 무너뜨린 후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웃고 있는 손흥민을 향해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종료 휘슬이 울린 뒤 경기장에서 과르디올라와 함께 웃으며 카메라에 포착됐다. 한 SNS 사용자는 그는 평생 어떤 트로피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죠. 손흥민이 일부러 1대1 찬스에서 득점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어요. 또 다른 팬은 손흥민이 고의로 실축했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는 골대 근처에서 축구선수라면 누구나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각도가 좁아졌을 때 파포스트를 선택했다고 지적했어요. 과르디올라 감독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에 대해 주장 완장을 차고 웃고 있는 것을 봐라. 펩과 웃고 있는 멍청이라며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승부 조작했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경기 종료 후 과르디올라 감독은 오르테가의 활약에 대해 그는 우리를 구해줬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스널이 챔피언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격차가 너무 좁았다. 손흥민의 슈팅으로부터 구해줬다. 그것은 굉장했다. 내 인생에서 본 골키퍼 중 최고의 한 명이다.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2.54cm의 차이가 EPL 우승팀을 결정했다. 손흥민 악몽이 아니라 아스널 악몽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손흥민의 실책이 영국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지난 15일 열린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0대1로 뒤지던 후반 41분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죠. 손흥민이 맨시티 골키퍼 슈테판 오르테가와 1대1 찬스를 맞이한 순간이었어요. 손흥민이 골을 성공시켰다면 1대1이 되어 승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손흥민의 회심의 슈팅은 오르테가의 선방에 막혀 토트넘의 동점골은 무산됐죠. 아이러니한 점은 손흥민의 실책을 토트넘 팬들이 축하했다는 점이다. 우리 캡틴이라며 방였다. 루브르 박물관에 걸어 놓아야 한다고 표현했다. 손흥민의 실책에 슬퍼하는 팬들은 많이 없었다. 경기 내내 아스널이 싫다면 일어나라 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토트넘이 아스널 우승을 방해했다는 어떤 즐거움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이 경기 결과에 대해 그 누구도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비난받을 이유도 없고 맨시티를 이기지 못한 토트넘이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다. 결국 우승을 토트넘에 의존한 아스널의 문제였다. 승점을 맨시티보다 더 잘 쌓았다면 토트넘에 기댈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매체는 토트넘이 맨시티에 졌다고 해서 아스널에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손흥민의 슈팅은 오르테가가 잘 막았다.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살린 건 맨시티였다. 맨시티는 항상 하던 일을 했다. 즉, 스스로 기회를 잡지 못한 팀을 처벌한 것이다. 손흥민의 악몽이 아니다. 아스널의 악몽이다며 결론을 지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992년생으로 결코 나이가 적지 않은 베테랑 선수입니다. 특히 윙어로서는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죠. 일반적으로 윙어 포지션에서는 어린 선수들이 많이 뛰는데요. 그 이유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는 여전히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손흥민 선수는 윙어로서 아직도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놀라운 부분입니다. 물론 전반기에는 여러 경기에서 톱으로 등장하기도 했지만요. 슈퍼카는 손흥민을 두고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 출전했지만 손흥민은 2023-24 시즌 토트넘 최고 득점자로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엘링 홀란드보다 골이 다소 적지만 리그 득점왕을 노리고 있다고 했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인해 득점왕 경쟁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프리미어리그 팬들로서는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시안컵을 빠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요. 결국에 클린스만 감독의 결정으로 아시안컵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클린스만은 열불이 나네요. 어쨌거나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 이후 골이 터지기 전까지 무려 2달간의 골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 돌아왔을 때도 그렇게까지 폼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아시안컵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선수가 손흥민이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에 돌아와서 지친 모습이 역력했죠. 하지만 첼시전이 연기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2주간의 꿀맛 같은 휴식이 주어졌고 결국 우리가 알던 그 손흥민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은 역대급 시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시즌만큼 대단한 시즌은 없다고 보는데요. 득점왕을 차지했었던 시즌보다도 이번 시즌을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득점왕 시즌도 대단했죠. 마지막 9경기에서 10골을 몰아치면서 골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대박이었는데요. 그리고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위상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었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도 이름을 새기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손흥민이 더 대단하다고 보는 이유는 일단 토트넘이 이번 시즌 무덤으로 갈 수도 있는 시즌을 구출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 이번 시즌을 잘 생각해보면 진짜로 불안했던 시즌은 없었을 겁니다. 케인이 떠난 것이 엄청난 타격이었죠. 케인은 토트넘에 없어서는 안 될 주포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말하길 케인은 한 시즌에 20골에서 30골을 넣을 수 있는 에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런 선수가 사라진 것은
토트넘의 골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는 이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톱으로서 경기를 나설 때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이번 시즌 초반이 토트넘은 히샬리송의 부진으로 엔젤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올리게 됩니다. 톱으로 올라간 손흥민 선수는 케인과는 또 다른 형태로 골을 넣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컷백을 받아서 골을 넣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는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초반기에 8승 2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최고의 시즌 출발을 보여줬죠. 손흥민 선수의 공이 정말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엔젤 감독이 토트넘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손흥민의 맹활약 덕분입니다. 사실 엔젤 감독은 토트넘에 오면서 불안점이 있는 감독이었습니다. 빅리그 경험이 없고 토트넘의 공격 축구를 입힌다는 것이 불안했던 팬들도 많았죠. 하지만 엔젤 감독은 초반에 상승세를 타며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케인이 사라진 공백을 완벽하게 메운 손흥민의 공이 컸던 것이죠. 엔젤 감독의 공격적이고 전진하는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의 능력은 100% 완벽히 적합했습니다. 마치 엔젤 감독이 손흥민을 위해 전술을 만든 것 같았죠. 손흥민 선수의 다양한 침투와 슈팅 능력을 잘 활용했어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전력 비중도 이번 아시안컵 기간을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장기간 토트넘 자리를 비우자 토트넘의 공격력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험을 했죠. 이긴 경기와 패배한 경기 모두 공통점은 공격력이 단순해지고 뭉툭해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니 전방에서 활력과 다양성이 사라졌죠. 창의성이 사라진 것도 놀라운 부분인데요. 손흥민의 움직임과 패스에서 나오는 창의적인 플레이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방에서 계속 움직이며 수비수들을 달고 다니면서 균열을 만듭니다. 순간적으로 공간이 생기면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좋은 공간 찬스를 만들어내죠. 패스만 정확하게 도달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거의 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팀의 창의성을 불어넣고 다양한 형태의 공격 패턴을 만드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없이 히샬리송이 톱으로 출전했을 때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톱으로서의 특징 중 하나는 전방에서 엄청난 프레셔를 가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팀들은 후방에서 골키퍼를 활용한 빌드업을 기본으로 합니다. 최대한 공격 숫자를 전방에 늘리고 골키퍼들을 빌드업에 참여시키는데요. 그럴 때 손흥민 선수는 전속력으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상대방 골키퍼가 몇 번이나 공을 잘못 처리하게 했죠. 압박 한 번으로 어렵게 얻은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부분이죠. 사실 손흥민만큼 전반부터 후반 끝까지 전방 압박을 하는 선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전속력으로 스프린트를 치면서 압박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데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서 게임에 임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톱으로서의 능력이 이번 시즌에 빛이 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라톤으로 치자면 올 시즌 톱으로서 변하는 반환점을 도는 장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상태에서 한두 시즌 활약하고 말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는 미친 수준의 능력과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톱으로 올라간다면 예상보다 오랜 시간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날드나 질라탄처럼 늦은 나이까지 현역으로 뛰는 것처럼요. 손흥민 선수는 월드클래스 공격수로서 오랜 기간 뛰는 선수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첫 번째죠. 손흥민 선수는 자기관리를 완벽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톱이나 골키퍼가 선수로서 수명이 가장 길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톱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이번 시즌 보여줬죠. 세 번째는 팀에서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경기에 뛰게 해줘야 뛰는 것입니다. 팀에서 핵심이어야 맞춤형 전술을 쓸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중심입니다. 맞춤 전술은 물론 필요에 따라 손흥민을 위한 전술을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은 공중볼 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는데요. 공중볼 경합은 손흥민의 장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밑으로 패스를 주려고 노력하고 직선으로 손흥민이 뛰어갈 때는 패스를 넣어
뭔가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8시즌이나 두 자릿수 골을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성기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손흥민만큼 꾸준한 선수가 있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남은 경기에서 많은 골을 기록해 홀란드와 득점 경쟁을 해봤으면 합니다. 부상도 조심해서 이번 시즌 토트넘을 리그 4위 챔스에 나가는 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